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자카야 등에서 판매하는 대표 술안주 중에 하나인 참치 타다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맛이 아주 강한 참치 타다키하고 그에 잘 어울리는 소스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한 가지는 명란젓이 들어간 명란 마요네즈, 그리고 한 가지는 상큼한 본즈를 만들 건데요.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그 아주 불맛이 강한 참치 타다키를 만드는 법하고 소스 만드는 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안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참치 타다키 만들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참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참치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참치 한 마리가 부위별로 명칭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은 이제 안 드리고요.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참치 타다키가 중심이니까 그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참치는 요건데요. 그 눈다랑어라는 그 비가이라고도 불리는데, 눈다랑어라는 참치의 등쪽살, 그냥 살덩어리입니다. 대형 마트나 시장에 가서 그 냉동 코너에 가시면은 참치를 팔아요. 보통 키로에 뭐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정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블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껍질도 없고 뼈도 없고 그냥 살덩어리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 좀 적고 일반 참치집에서 회로 쓰기도 하는데 좀 저급이죠. 좀 맛이 없고 뭐 좋게 말하면 담백하다 하는 건데 사실 좀 맛이 없어요. 근데 타다키 하기에는 이게 좋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은 부분은 타다키를 했을 때 비린 맛이 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참치보다 이렇게 중저가의 참치가 타다키 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주점이나 뭐 이자카야 등에서 판매하는 참치 타다키는 전부 다 요 정도 참치로 다 만들어요.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걸 쓰는 집도 있고 요거보다 또 좀 더 좋은 걸 쓰는 집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수준의 참치를 거의 사용합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 참치로 타다키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동되어 있는 참치를 딱 사오시면 겉에 이렇게 톱밥 같은 게 좀 많이 묻어 있어요. 좀 지저분하죠. 요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에 물 쏘면서 손으로 살살 문지르시면은 바로 떨어져요. 녹으면서 톱밥 같은 지저분한 것들이 바로 씻겨 나가니까 그 정도로만 살짝 씻으면 돼요. 바로 씻어 오겠습니다. 자,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면 바로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살짝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해동하기 위한 해동술을 만들게요. 따뜻한 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미지근한 건 괜찮은데 손을 딱 담갔을 때 너무 뜨거운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따뜻하다, 이 정도 느낌만 들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다 소금을 좀 넣을 거예요. 해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해동을 하는데, 참치를 그냥 맹물에 담그게 되면은 육즙이 다 빠져버리고 참치 모양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맛도 없어지고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소금을 타서 염도를 맞춰가지고 그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참치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은 물 이 정도 양이면은 뭐 1리터 정도 되려나? 참치가 잠길 정도의 물 준비했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염도를 얼마큼 맞춰야 한다는 공식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참치 한 덩어리 녹이기 위해서 그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금만 넉넉히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 짜도 괜찮아요. 딱 찍어 먹어봤을 때 너무 짜다 싶을 정도로 듬뿍 넣으세요. 그냥 듬뿍 넣으시고 잘 녹여줍니다. 소금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은 한번 씻은 참치를 바로 담궈주세요. 이 상태로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한 뭐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분 정도, 20분 그 정도만 해동해도 어느 정도 겉부분이 이제 해동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럼 참치가 해동되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오늘 쓸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몽골 진간장입니다. 제가 언제나 쓰는 몽골 진간장, 그리고 환만식초, 그리고 설탕, 요건 미림이고요. 그리고 요건 물엿, 그리고 양파 1개와 대파 조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양파를 준비했는데 일반 양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레몬 1개랑 뭐 청양고추 1개 준비했고요. 여기 참기름 조금 있고, 그리고 오늘 사용할 그 명란젓인데요. 그냥 마트에서 판매하는 걸 전 사용합니다. 뭐 이걸 쓸 때도 있고요. 좀 뭐 시장에서 좀 좋은 제품 쓸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타다키에 어울릴 무순 좀 준비했고, 마요네즈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재료는 이게 답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거니까 어려운 재료는 없습니다. 자, 소금물에 참치를 담근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요, 겉부분이 녹았어요. 겉부분이 녹으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겉부분이 녹긴 녹았는데 아직 속은 단단하고, 그러면서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랄까요? 약간 좀 투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약간 그렇게 변해요. 겉부분이 딱 그 정도면 됩니다. 이게 딱 휠 정도로 완전히 속까지 녹지 않고 겉에만 살짝 녹았는데 좀 끈덕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녹은 것처럼 막 그런 상태면은 딱 되는 거예요. 소금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맹물에 담글 때, 녹일 때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자, 요건 해동지라는 건데 보통 참치를 해동할 때 많이 쓰기도 하지만 뭐 그 외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는 그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한 전용 종인데요. 이게 이것이 없을 경우에 키친타올 쓰셔도 괜찮습니다. 키친타올 쓰시거나 아니면 뭐 명주천이 있으면 뭐 광목천이나 이런 천이 있으면 그거 쓰셔도 상관없는데, 키친타올이 가정에서 쓰시기엔 제일 무난하실 겁니다. 참치 딱 놓으시고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잘 싸주세요. 이렇게 젖은 상태로 그냥 싸는 거예요. 이렇게 해동지나 키친타올로 잘 싼 참치를 이대로 두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2차 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두면요, 이 종이가 좀 있다가 살짝 한번 얼어요. 왜냐면은 참치가 아직 완전히 해동된 게 아니잖아요. 속은 아직 강하게 얼어 있는 상태고 겉에만 녹은 건데 속에 있는 냉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종이까지 살짝 얼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종이가 어느 정도 좀 다시 녹아서 해동이 돼서 종이가 자연스럽게 풀릴 정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해동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동안 일단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타다키에 어울리는 소스 두 가지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본즈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즈라고 하니까 좀 뭐 일본식 소스 느낌이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간장, 식초 뭐 이런 거 들어간 상큼한 찍어 먹는 소스다, 뿌려 먹는 소스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만들게요. 자, 오늘은 저도 이제 이런 걸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계량 스푼이죠. 보니까 15mm라고 써있네요. 15mm. 오늘 소스를 많이 만들 게 아니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짜리 계량 스푼이네요. 자, 간장, 몽골 진간장 하나, 둘, 환만식초입니다. 환만식초 하나, 설탕입니다. 그냥 일반 백설탕.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 미림 하나. 요거는 맹물입니다. 그냥 맹물 하나. 여기에 청양고추를 좀 썰어 넣겠습니다. 소스의 양이 워낙 적죠. 딱 한 번 먹을 양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를 다 넣으면 좀 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잘게 잘라서 이 정도.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 다음에요. 자, 이게 보시면 레몬이죠. 레몬을 즙만 넣는 게 아니고요. 레몬을 통째로 껍질째 얇게 썰어서 한 3쪽 정도만 넣어줍니다. 레몬의 즙만 넣는 거랑 이렇게 껍질째 넣는 거랑은 풍미가 분명히 다르죠. 약간 좀 거친 향이라 할까요? 좀 와일드한 뭐 그런 풍미가 좀 납니다. 참치 타다키에 사용할 본즈 바로 만들었습니다. 쉽죠? 자, 이번엔 명란 마요네즈 만들겠습니다. 좀 편하게 밥숟가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위로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갈 정도로 하나, 둘, 3개만 이 정도만 할까요? 다음에 명란젓을 넣어야 되는데 명란젓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껍질, 겉에 껍질을 빼고 속에 알만 넣을 거거든요. 작은 접시 하나 딱 놓으시고, 명란젓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작은 칼로 가운데를 쫙 째신 다음에 벌려서 칼 등으로 살살 잘 훑어주시면, 껍질이 약하니까 찢어지거든요.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살살 이렇게 훑으시면 알만 잘 빠져요. 명란젓의 알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에 물엿을 좀 넣어주는데요. 이 물엿을 넣는 이유는 그 명란젓의 그 좀 강한 짠맛을 좀 중화시켜주고 그 마요네즈 자체의 그 맛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살짝 죽여줍니다. 그래서 소스로서 쓰려면 마요네즈 맛이라든가 명란 맛이 너무 도드라지면 안 되니까 잘 융화되고 살짝 좀 이렇게 보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섞어주는 중화제 같은 역할, 뭐 그런 개념으로 물엿을 좀 넣어줍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절반 좀 되려나? 예, 이 정도만 조금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자, 명란 마요네즈 소스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소스를 만드는 동안 참치가 많이 해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그 소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사실 그 촬영을 하는 동안은 시간이 조금 길죠. 훨씬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대략적인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분 동안 충분히 해동이 됐어요. 보시면은 아까는 굉장히 단단했는데 여기 이 상태에서 살짝 휘어보면 이렇게 휘어요. 얘가 살짝 부드럽게 쫀득한 엿처럼 이게 살짝 휩니다. 이게 살짝 휜다 싶으면은 타다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녹은 거거든요. 이때 바로 타다키를 만드시면 돼요.
자, 만약에 해동지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 벗기는데 얘가 얼어가지고 만약에 안 벗겨지거나 뭐 찢어진다. 그러면 다시 싸야 돼요. 다시 싸서 좀 더 녹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럴 때는 빨리 녹이려고 전자레인지 넣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만약에 딱 벗길 때 얘가 좀 뭐 젖었던 안 젖었던 간에 딱 벗기는데 잘 벗겨진다. 이렇게 참치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잘 떨어진다. 그러면은 해동이 잘 된 거고 얘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찢어진다. 그러면 더 해동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동된 참치를 이렇게 철판에 올려놓으시는데 이런 철판이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특히 일식을 좋아하신다면은 토치를 이용한 직화 요리를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초밥도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이런 철판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그릇 가게에서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이 받침대까지 뭐 철판 요리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참치 올려놓으시고 자, 요거 다 아시죠? 토치. 이 토치를 이용해서 일단 겉부분을 살짝 익혀줍니다. 보통 웬만한 참치 타닥게 만드는 집들은 다 그 정도까지만 해요. 참치 잘 해동해서 토치를 이용해서 겉부분만 잘 익혀주거나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참치 타닥게 완성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불맛이 강한 참치 타닥게이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좀 다릅니다. 자, 토치로 겉부분만 강하게 찢어보겠습니다. 겉부분을 강하게 익히는 게 타닥기라고 해서 너무 뭐 까맣게 태우려 가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익혀준다, 겉부분만 익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지방이 적은 저가형 참치는요, 그 익은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면 좀 퍽퍽해요. 그 참치캔 보면 좀 살코기만 나왔을 때 좀 뻑뻑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지방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뻑뻑해지니까 익는 층이 너무 두꺼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겉에만 익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만 살짝 익혀주시면 돼요. 예, 자, 겉부분이 어느 정도 잘 익었습니다.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잘 익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참치 타닥기 방식인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여러분 별 맛이 없어요. 참치가 그렇게 맛이 좋은 제품도 아니고 좀 저렴한 좀 중저가의 참치잖아요. 거기다가 뭐 토치를 겉에만 익겠다고 해서 불맛이 도드라지거나 뭐 맛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좀 강한 불맛을 넣어서 좀 개성 있는 타닥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소독해서 빨아놓은 겁니다. 이거 한 쪽 손에 끼우시고요. 제가 지금 석쇠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뭐 가게에서 그냥 쓰고 있는 거 그냥 가져왔는데 그릇 가게에서 파는 석쇠가 보면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두 개 연결되어 있는데 딱 분리해가지고 쓰면은 좀 경제적이죠. 가격은 뭐 10,000원 미만이니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더라도 뭐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 고기 구워 먹는 일회용 불판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너무 그 좀 망이 좀 얇으니까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를 바로 달궈줍니다. 참고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석쇠 위에다 참치 올리고 이게 직화로 하면 더 빠르고 쉽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0% 늘러붙어요. 아직 익히지 않은 참치를 석쇠에 올리고 불을 대면은 무조건 늘러붙고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아주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충분히 가열을 해주신 다음에 자, 장갑을 낀 손으로 참치를 딱 잡으시고요. 석쇠가 빨갛게 달궈진 부분을 참치에 바로 대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러분 일단 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석쇠에 탄 자국을 내주는 거죠. 손 대지 않도록 장갑 끼는 거고요. 이 석쇠가 뜨거우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석쇠에 데이면 100% 흉지니까. 자, 이렇게 그 석쇠 위에 참치를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굳이 석쇠를 들고서 반대로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늘러붙게 되면은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뛰다가 다 부서져요. 이게 겉에 익은 부분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까지 조심해서 그 석쇠에 탄 자국을 내면서 맛을 들이는 이유는요. 참치 겉부분만 익혔잖아요. 이 겉에 익은 부분, 얇게 익은 부분하고 속에 익지 않은 부분하고 조금만 힘줘서 살짝 밀면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겉부분에 불맛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냄새가 토치로 지져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가 납니다. 술을 부르는 그런 냄새. 전체적으로 석쇠로 태운 자국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죠. 향이 그 불향이 굉장히 고급지게 납니다. 아주 단순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련한 방식인데 맛은 굉장히 좋아요. 풍미가, 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참치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만들어 놓은 소스와 맛있게 타닥기가 된 참치, 요걸로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참치 타닥기를 담는 방식은 뭐 가게들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저희 가게에서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안주 중심으로 이 참치 타닥기를 만들기 때문에 좀 플레이팅이 좀 다른 가게랑은 좀 달라요. 샐러드 스타일로 하질 않고 진짜 술안주처럼 만들 겁니다. 일단 양파를 썰어주세요.
잘게 썰은 양파를 잘 털어서 담아주시고요. 자, 이 위에 참치를 잘 썰어서 놓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치가 지금 보시면은 속은 익지 않았잖아요. 겉에 부분만 익고 속은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또 익은 그 두께도 3mm가 채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얇게 지금 익혀놓은 상태인데 이때 이 익은 부분과 이렇게 참치 겉에 익은 부분과 속에 익지 않은 부분이 잘 분리가 돼요. 칼질을 할 때 조금만 힘을 과하게 주거나 칼이 잘 들지 않거나 그래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은 그 익은 부분과 익지 않은 부분이 그냥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냥 떨어져 버려요. 서로 다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썰면서 이렇게 칼질할 때 어설프게 하면은 그 익은 부분, 참치 위에 그 익은 부분들이 부서지면서 사방에 퍼져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잘 썰리지도 않고. 그래서 써는 요령은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을 주지 않고 잘 드는 칼로 날로 부드럽게 싹싹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칼이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날을 이용해서 아주 예리하게 썰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참치를 자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깨끗하게 잘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힘을 과하게 이렇게 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참치 익은 부분이 똑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참치가 전체로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렇게 썰면 안 되고요. 빨리 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싹싹 부드럽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리한 칼로 칼질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싹싹 나가요. 뭐 부서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리는데 가정에서 이거 쓸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엌 칼로 썰으셔야 되니까 너무 그 칼이 좀 뭐 예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썰을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에 막 확확 썰으려고 하지 마시고 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리하게 조금씩 썰어낸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자, 부서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잘립니다. 계속 썰을게요. 이 불향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자, 참치를 먼저 예쁘게 잘 썰어준 다음에요. 자, 무순 좀 넉넉하게 올리고요. 자, 와사비는 필수죠. 작은 그릇 2개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소스 담을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면은 좀 더 고급진 풍미가 나기는 해요. 근데 뭐랄까 참기름의 맛을 뭐 다 좋아하진 않으시니까 제가 안 넣었었는데 이제 제가 먹어야 되니까 조금 넣겠습니다. 저는 넣는 게 좋거든요. 소스 많이. 본즈. 그동안 그 레몬 껍질 향까지 배나와가지고 굉장히 고급진 본즈가 됐습니다. 김을 좀 올리는데요. 일반 뭐 도시락 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괜찮아요. 뭐 여러분 가정에서 갖고 계신 김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대파찹 조금 썰어서 올릴게요. 대파 좀 뿌려주고요. 자, 완성됐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 플레이팅 한 건데요. 물론 그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보다 조금 구성은 좀 다르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해요. 가정에서 그 술안주로 만들 때 이 정도 구성이면 괜찮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참치 타다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타다기만 먹으면 목 막히니까 그 물을 원료로 한 거 준비했습니다. 물이 원료예요. 자, 일단 참치 맛을 볼까요? 겉에만 살짝 익고 석쇠 자국이 강하게 나면서 불맛이 상당히 강하게 입혀졌습니다. 일단 명란 마요네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치 자체가 워낙 그 저가형 참치이기 때문에 참치 자체의 맛은 없어요, 별로 사실은. 근데 겉부분만 익히면서 불맛이 강하게 입혀지고 그리고 굉장히 녹진하고 고소한 명란젓이 들어간 마요네즈가 찍어 먹으니까 굉장히 술안주로 완벽합니다. 그냥 무슨 좀 얹어서 본즈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고추가 맛있네. 저희 업장에서는 타다키 낼 때 김을 꼭 같이 내거든요. 뭐 언제부턴가 참치 하면은 김에 싸먹는 게 거의 뭐 정석처럼 그런 게 풍토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메뉴를 낼 때 김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같이 드립니다. 저도 김에 싸서 먹어볼게요. 김이 얇으니까 2장. 자, 참치 딱 올리고요. 와사비 좀 올리겠습니다. 밑에 깔아준 양파 올려서 딱 접어서 자, 마요네즈 딱 찍어서
아, 이게 술안주죠. 김 먹었더니 목말르네요. 물이랑 비슷한 거. 일단 빨리 한 잔 마시고 잘 마시겠습니다. 사실 그 뭐 참다랑어라든가 그런 비싼 참치 있잖아요. 굉장히 녹진한 아주 그 고급 참치, 그런 참치로 타다키를 했을 때 그 맛은 있어요. 굉장히 풍미가, 그 불이 살짝 닿기만 해도 이 풍미가 굉장히 그 진합니다. 엄청 대단한 그 향이 나오는데, 문제는 식었을 때 비리다는 거죠. 그 고급 참치, 비싼 참치로 타다키를 만들면 바로 해 먹을 때는 맛이 좋은데, 그 식은 다음에 그 열기가 빠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비린 맛이 슬슬 강해져요. 그래서 타다키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중저가의 담백한 지방이 없는 조금 저렴한 참치가 오히려 그 불맛을 살린 타다키는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뭐 시간이 지나도 비려지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맛이 안정되면서 좀 더 그 맛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와사비 듬뿍 올려서 초생강 좀 올리고요. 자, 김에 싸서 본즈 살짝. 참치니까 살이 좀 덜 찌겠지 하는 그 안도를 하면서 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아껴도 맛있어. 가게를 마치고 촬영을 하면요, 이 촬영 끝내고 이렇게 딱 먹는 장면 촬영할 때가 시간이 보통 한 새벽 4시 반? 뭐 그쯤 됩니다. 지금 먹으면 김 한 장만 먹어도 살로 가죠. 저는 사케를 먹을 때 술과 안주를 먹는 걸 좀 반대로 해요. 보통 이제 소주를 먹을 때는 소주 딱 먹은 다음에 할 때 안주를 딱 먹잖아요. 근데 사케는 좀 쓴맛이 덜하고 살짝 달콤하면서 나름 향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로 하는 게 좀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요리 먼저 간단히 먹고 입가심으로 사케를 딱 마셔주고 입을 헹궈주는 그런 식으로 먹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